안녕하세요. 할배입니다. 제가 방송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주로 주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공통점이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차트장이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작은 도구를 설명하겠습니다. 차트에서 기본은 봉입니다. 보통 캔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봉으로 이루어진 차트를 봉 차트나 봉 차트나 캔들 차트라고 하고요. 우선 양봉은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음봉은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양봉은 시초가가 낮게 시작하여 끌어올린 걸 양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봉은 반대겠죠. 시초가를 높게 시작해서 쭉 끌어내린 것을 음봉이랍니다. 음봉이라고 합니다. 요 가운데 이 부분을 몸통이라고 하고요. 윗부분을 윗골이라고 하고요. 밑뒷부분은 아랫골이라고 보통 통칭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윗골이는 이 매수 세력이 최대한 힘을 발휘할 때 이 하나의 장에서, 그리고 이거는 매도 세력이 최대한 힘을 발휘할 때가 이 꼬리 끝입니다. 양봉은 매수세가 매도 세력을 이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음봉은 반대로 매도세가 매수 세력을 이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커서를 이 봉에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여기서 차트 유형 설정을 왼쪽 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 차트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차트 색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차트 색을 바꿀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진하면은 이 봉 부분을 색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트 종류가 많다고 설명해 드렸죠. 이 주로 미국에서 사용한다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바 차트, 이것은 뭐 캔들 차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빨간 거로 표시된 거는 양봉, 요 밑에 부분이 시가, 이게 종가. 캔들 차트와 거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한 번씩 나중에 한 번씩 보시고요. 양봉하고 음봉은 뭐 대부분 알 겁니다. 이제 제가 제 설명만 들어도. 그리고 그 다음 설명할게 이평선입니다. 5일, 보통 뭐 5이평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5개의 봉의 종가의 평균을 5이평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13이평은 요 13개의 평균을, 종가의 평균을 13이평이라고 하고요. 이평선은, 이평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자, 여기 종가 단순, 여기에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표 설정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이평선에 대한 설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통 차트에서는 이게 5, 10, 20, 5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피보나치 수열로 이렇게 바꿔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요 숫자, 이게 변수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로도 바꾸고, 5로 되어 있으니까 5로 저는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값 저장으로 해서 이걸 클릭한다면은,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 숫자가 이 이평선을 지우고 다시 그리게 되면은, 다시 불러오게 되면은 숫자가 이렇게 이 기본값으로 저장된 거에 숫자가 기록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로 바꾸느라고
홈페이지 한번 다운을 받으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웠다가 지웠다가 썼다 하면서 이걸 다 고칩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은 또 라인 설정에서는 요거를 클릭해 갖고 요 요거는 두께를 조정할 수 있고요. 13인평 같은 경우는 2로 조정해 2pt를 조정해 놨죠. 이게 선 두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르면 여기서 바꾸면 요 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 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누르고요. 이게 지금 메모장이 보이시죠? 가격 이동평균. 이 메모장 작성하는데 제가 뭐 또 타자도 느리고 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5초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설명에 들어있는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하려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서,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분석은 우리 같은 차트쟁이한테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관계에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분석과 이동평균선들과의 주가의 배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동평균선에 중요한 것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는 것과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배열로 추세 상승과 추세 하락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크로스로 매도 시점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평균선과 주가는 중력과 비슷한 관계에 있어 주가가 급등하면 언젠가는 주가와 이동평균선과 다시 보이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볼 때 장기 이평선이 힘이 세니까 장기 이평선이 끌어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 계속 하다 보면은 벌어졌던 걸 다시 끌어들였다가 그 탄력에서 다시 벌어졌다가 확산과 수렴을 반복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크로스 활동. 특정 일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5일선이 상향 돌파하면 요 부분은 매수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5일선을 이제 여기서는 넘어 저기 되니까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 저는 5이평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배열로 판단. 이동평균선이 위로부터 장기, 중기, 단기로 배열되어 있으면 역배열을 하여 약세 국면. 이동평균선이 아래로부터 이동평균선 여기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래로부터 장기, 중기, 단기로 배열되면 정배열이라여 강세 국면을 예상합니다. 정배열에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한번 이거는 뭐 100번을 해도 뭐 넘치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하자. 상승 추세에서만. 상승 추세 초기 국면에 들어가서 상승의 끝에 신호를 보고 우리를 빠져나오자. 이것만 머릿속에 굳게 박아놓고 잊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정배열에서만 이동평균선을 보나 뭐 내가 MACD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 괴리도 이거는 뭐 이격도 이동평균사 주가의 관계에서 그 이격도를 보면은 붙었다 떨어졌다 좀 유식한 게 좀 표현하자면 수렴했다 확산했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평선의 역할은 아까 재차 강조드렸지만 추세를 나타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13mm 일평선을 주로 추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상승으로 갈 때, 그리고 추세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이 각도를 봐서. 이 각도가 가파라지면은 추세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각도 이상이 되면은 뭐 볼 때 뭐 45도나 그 정도 이렇게 여기 차트 보시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 정도로 되면은 매도 준비를 하라고들 그러기도 합니다. 두서없는 설명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